이 교수님,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그 경찰 병력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번에 이태원에 모인 시민이 예년보다 한 30% 정도 늘었다. 그래서 경찰 병력도 한 40% 정도 늘렸다. 그래서 한 100명이었는데 130여 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경찰 병력 배치 자체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괜찮았던 겁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말씀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뭐 물리적으로 인원에 대비해서 병력을 더 여기 배치하는 인력들을 더 늘렸다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건 뭐 나름 이해가 됩니다만,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까 용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얼마를 투입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그 사람들한테 어떤 역할과 임무를 주어졌느냐,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어떤 기능을 했느냐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많은 인원들, 불특정 다수가 많았을 때 교통, 뭐 여기 이제 이 안전에 관련된 또 이런 이 질서 유지에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 행사의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라면 그런 쪽에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예방을 위한 어떤 안내라든지 또 교통 통제라든지 또 이런 유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질서 유지에 관련된 활동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은 이제 맞지 않았나 싶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제가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 당시에 뭐 200명이 투입됐다, 130명이 투입됐다, 사람의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네. 사실은 또 그 당시에 경찰 병력에 또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이라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었지만 불가피하게 그 정도 인원밖에 투입 못할 수 있는 사정도 있다면 그런 부분은 이해할 수 있지만 조금을 투입하더라도 과연 그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명확하게 할 수 있게끔 했느냐라는 부분들이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적은 사람들이 배치됐다 하더라도 그래서 예방적인 조치가 조금 미진했더라도 제가 좀 아쉬워하는 것들은 오히려 그 다음입니다. 이를테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고가 발생하기 2-3시간 전쯤에 이미 이 도로 주변이라든지 골목 주변이 이미 사람들로 꽉 차서 정체가 된 상황이라면 네. 그 상황을 인지했다면 그 상황이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한 뭔가 조치가 있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차량이 일시적으로 어디가 교통 정체가 일어난다면 교통경찰이 가서 수신호를 해도 차량들을 정리하고 교통 흐름을 다시 원활하게 만드는 것들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는 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2-3시간씩 정체가 돼 있다면 뭐 위험 상황도 그렇지만 사람들의 편의성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땐 그 정체를 해소해야 된다는 이제 노력들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과연 이제 그런 노력들이 있었느냐 아니면 그런 노력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이었냐라는 것들은 이 대응이라든지 조치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사하면서 좀 확인을 할 필요는 있을 겁니다. 그 인력의 숫자도 경찰 인력의 숫자도 문제지만 그분들이 거기서 벌어진 상황을 보고 대처를 할 수 있었는데 위험성을 미리 감지를 하고 거기에 대처를 못한 부분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또 했는데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건지 이런 네. 것들은 좀 잘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지금 예단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예. 염 교수님은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일단 아까 행사 조치 없다라 그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행사 조치가 없다 보니까 여기서 사실은 경찰 인력은 여기서 같이 통제해주는 인력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간 단체가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용산구니까 용산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여기서 행사 전반을 통제하고 주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외주 영역도 고용해가지고 거기 안전 조치하고요. 경찰이 거기서 보조적인 역할, 이영주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명확한 역할 부여를 해가지고 어느 구역을 맡고 어느 구역에 사람의 인파를 몰리지 않게 순환시켜라. 뭐 이렇게 하는 건데. 한 예가 있어요. 그 일본 같은 경우는 DJ 폴리스라는 게 있습니다. 예. 최근에 뭐 많은 영상들이 돌고 있는데 네. DJ 부스 같은 데 올라가서 경찰이 계속 손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요. 빨리 가라고. 막히지 말라고 이렇게 유도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안전에 대한 기본 조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경찰이 과연 여기서 만약에 행사 조치가 지금 없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지금 문제로 계속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이 놓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에도 지금 헬로윈 행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네. 이제 코로나 전이니까 심지어 2배 인원이 20만 명이 밀집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그때는 이제 경찰이 이제 폴리스 라인도 치고 통제도 좀 어느 정도 잘 돼서 결국 우리가 지금 그때 어떤 이런 압사 사고가 났다라는 기사를 전혀 보지 못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결국은 어떤 문제점이 노출됐기 때문에 이런 압사 사고가 발생했겠다. 이런 뭐 가정이 당연히 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결국은 현장에서 어떤 그 역할들을 부여할 수 있는 주체들 그 명확해야 되고 그들이 이제 겹겹이 촘촘히 이 안전관리 또 통제 또 인파가 몰리지 않도록 순환시키는 그런 역할들 그리고
경찰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아까 말했듯이 뭐 교통 통제 이런 거 굉장히 유념해 주셔야 되는 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기서 응급 시설 빨리 응급 대원들이 빨리 들어가서 병원으로 옮기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교통 통제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거죠.